안녕하세요. 아톰아빠 송대영입니다. 이제 세 번째 강좌로 본격적인 편집 과정이 진행되는데 제가 염두에 두고 만들어가는 과정은 금방 보고 외워서 익힐 수 있는 단편적인 지식 전달 편집 프로그램 교육 과정이 아닌 영상 편집의 원리를 이해하고 활용하고 스스로 응용할 수 있는 단계로 이끌어 드리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2회차 내용을 리뷰해 보면은 촬영된 영상 소스, 미디어 클립을 파일에 임포트에 미디어를 선택해서 가져오게 되면은요, 이벤트 탭에 저장이 되고 이 클립을 프리뷰해 보고 편집에 사용할 OK 컷을 선택해서 인점, 영문키 I와 아웃점, 영문키 O를 눌러서 선택을 하고 그 클립을 드래그해서 타임라인에 갖다 놓는 과정까지를 알아봤습니다. 네, 이 클립은 딜리트 하겠습니다. 편집의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한 요소인 OK 컷을 선별하는 원리는 촬영된 영상에 필요한 부분만을 가져오는 것으로 데이터화된 촬영 영상에 정보값만을 활용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용어적으로도 컷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필요한 부분만을 인점부터 아웃점까지 컷으로 가져왔죠. 원본 파일, 원래 있었던 원본 파일의 처음부터 끝까지는 그대로 존재하고 정보값, 즉 메타데이터라고 하는 속성 정보를 이용해서 편집하기 때문에 정말 원본이 컷이 되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인, 아웃점을 잡아온 이 클립도 이렇게 쭉 늘려보면은 기존 원본이 가지고 있는 모든 내역들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시 필요에 의해서 이 원본 영상들을 얼마든지 다시 늘리고 줄임으로써 편집에 필요한 요소들을 보다 세밀하게 찾아낼 수 있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편의상 이렇게 쓰고자 하는 영상을 가져오는 과정을 컷한다고 하지만 정말 원본을 컷해서 영구적으로 삭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보안 설명을 드리면 이 툴박스에 보면 지금 선택 툴이지만은 이것을 블레이드라고 하는 자르는 툴로 한번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인아웃점 잡은 부분을 다시 잘라낼 수 있는, 컷할 수 있는 이렇게 컷하고 컷해낼 수 있는 부분이 가능합니다. 다시 선택 툴로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원래 하나의 클립으로 인아웃 잡았던 부분이 하나, 둘, 세 개의 클립으로 나눠지는데요. 이거 한번 삭제해 보겠습니다. 선택해서 딜리트 키를 딜리트 없애고 선택해서 딜리트 키를 내서 없애겠습니다. 잘라서 없어진 이 부분이 즉 진짜 없어진 것이 아니라 다시 선택해서 쭉 늘리게 되면은 원본 영상에서 다시 그 정보값만을 불러와서 편집에 사용하고자 하는 클립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정보값만을 가지고서 컷을 하기 때문에 원본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이 편집에 사용하고자 하는 클립들을 얼마든지 새롭게 수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각각의 미디어 클립을 보다 세밀하게 보고 인아웃 편집점을 선택하기 위한 방법으로 클립의 프리뷰, 길이와 아이콘의 사이즈를 늘려서 보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여기 보이는 이 아이콘 탭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미디어 클립의 사이즈를 키우고 줄일 수 있으며 길이 또한 처음에는 all로 되어 있었습니다. 한 클립 미디어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길이에 상관없이 한 번에 볼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쭉 우측으로 드래그 하면은요 보여지는 5M, 2M, 1M, 또 30S 이런 식으로 수치가 변경이 되는데 여기에서 M은 minutes, 분이 되겠죠. S는 second, 초가 됩니다. 그리고 이 미디어 아이콘을 자세히 보시면은 현재 30S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각 미디어 클립에 블록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여지는 블록이 30초 간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좀 더 늘려볼까요? 네, 지금 5S 5초로 돼 있죠. 그렇다면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보여지는 블록의 길이가 5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스키밍하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천천히 볼 수 있는 기능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아래에 있는 그룹 by, sort by는 그룹과 분류를 각 컬럼에 있는 컨텐츠 중에서 할 수 있게끔 분류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웨이브 폼을 체크하게 되면은 미디어 클립에 사운드가 있는 부분을 이렇게 파형으로 시각적으로 볼 수 있게끔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Continuous Playback을 체크를 하게 되면은요, 이 전에 있던 클립이 플레이 되고 두 번째 클립이 연이어서 플레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기능을 활성화시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All로 체크하고요. Waveform Continuous Playback은 끄겠습니다. 이 기능에 관련된 부분들은 편집자의 편의에 따라서 원하는 대로 클립의 길이를 늘리고 크게 보고 또는 웨이브폼을 보고 안 보고 등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인아웃 편집점을 통해서 선택된 OK 컷을 타임라인으로 위치하는 방법을 드래그 앤 드롭 형태로만 보여드렸었는데 키보드 단축키를 사용해서 타임라인에 배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클립은 삭제하겠습니다. 딜리트 하고요. 그 전에 몇 가지 중요한 타임라인 편집 방식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바로 인서트, 오버라이트, 어펜드, 커넥트입니다. 많이 사용되는 만큼 단축키를 기억하고 있으면 쉽게 컷 편집이 가능한데 아래 보이는 요 4개의 아이콘이 그것에 해당됩니다. 단축키를 사용할 수도 있고 요 4개의 아이콘을 통해서 쓸 수도 있는데 좌측서부터 Connect, Insert, Append, Overwrite입니다. 편집 방식 설명에 앞서 대부분의 다른 영상 편집 프로그램과는 비교되는 파이널 컷 프로 X의 독특한 타임라인 구조에 대해 설명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타임라인 중간에 좀 더 짙은 검은색으로 표시되는 프라이머리 스토리 라인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것을 설명을 돕기 위해 수치로 1부터 9까지 표시하면 다음과 같이 보여집니다. 여기에 프리뷰에서 인아웃점을 선택한 미디어 클립을 단축키 또는 해당 아이콘을 클릭해서 타임라인에 배치한다고 하면 커넥트에 해당하는 Q는 플레이 헤드가 위치하는 곳을 기점으로 프라이머리 스토리 라인의 위쪽에 놓여지고 인서트에 해당하는 W는 역시 플레이 헤드가 위치한 곳을 기점으로 기존의 미디어 클립을 좌우로 가르며 인서트, 즉 삽입되어 놓여지게 됩니다. 어펜드 명령인 E는 플레이 헤드가 어디에 위치하든지 상관없이 프라이머리 타임라인 제일 뒷부분에 놓이게 되고 마지막으로 오버라이트 명령인 D는 플레이 헤드가 위치한 곳을 기점으로 프라이머리 스토리 라인에 기존 클립을 덮었으며 놓여지게 됩니다. 타임라인 편집 방식을 처음 접하신 분들은 아직 이해가 되지 않으실 수 있는데 부연 설명을 드리면 특히 Q와 E에 해당하는 커넥트와 어펜드보다 인서트와 오버라이트 방식에 대한 이해가 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재 수치화되어 있는 프라이머리 스토리 라인을 잘 보시면 단축키 W에 해당하는 인서트는 숫자 간의 간격이 동일했던 4와 5의 간격이 멀어진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것은 분홍색으로 표시된 인서트 미디어 클립이 프라이머리 스토리 라인에 위치하며 그 길이만큼 뒤에 위치한 클립들을 밀어내며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간격이 멀어지게 된 것이고 이와 상반되게 단축키 D에 해당하는 오버라이트는 숫자 6이 있는 위치를 덮었으며 들어와서 6의 위치에 있는 미디어 클립이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파이널 컷 프로 X의 4가지 주요한 편집 방식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번 3회차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4회차에서 실제 미디어 클립을 가지고서
편집 방식에 대한 부분을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